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교수님께서는 일단 첫 번째 인터뷰, 아직 준비할 시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왔던 그 인터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전 두 번째 인터뷰에서도 섹션 TV라고 가장해서 간 그 인터뷰에서도 제가 잘못 들은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마치 그 남편의 죽음인데 이게 아티스트로서 잘된 죽음이라는 느낌으로, 이게 마치 삶의 세계가 있고 죽음의 세계가 있는데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서 아티스트로서 뭐 어떤 거를 이룬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시더라고요, 아내분께서. 누구나 죽고 싶어 한다. 그건 네.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. 네. 김광석 씨는 자기 음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죽은 것이다. 이런 두 번째 인터뷰의 주요 핵심 요지죠.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한 말은,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. 그렇죠. 그 얘기를 실수로 했죠.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서 제가 귀에 딱 박혔습니다.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자님께서 음악 사업을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홍보 차원에서 그런 행사도 열면서 하려고 하는,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덕분에 지금 내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. 네.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인터뷰 내용, 기자님께서는 실수로 그 얘기가 나와버렸다고 하는 그 부분,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그 앞부분에 이분의 그 삶의 스토리와 함께 엮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지금 맥락일까요? 그분이 생각하는 부분은 상당히 그 소유욕이 강하신 것 같아요. 네. 상당히 소유욕도 강하고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하죠. 첫 번째 인터뷰가 왜 장난이었어요, 실수였어라고 했는가에 대한 것을 계속 그 머릿속에 맴도는데, 누구의 장난이었을까라는 게 사실 이게 중요해요. 네. 김광석의 장난이 아니라 장난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리고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누가 들어도 이건 김광석 씨가 장난을 했다? 김광석 씨가 실수였다라고 듣겠지만은, 이 사람의 이 강한 소유욕과 자기 중심성을 봤을 때 이것은 주어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실제로 당시에 1차 인터뷰 무렵에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. 그 손을 놨어야 했어. 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거거든요. 첫날. 네. 그 손을 놨어야 했어. 근데 그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. 일 수도 있어요. 그 상황이 머릿속에 왔을 수도 있어요. 여기서 이 손이 누구?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인연의 손이라든가 네. 뭐 이런 어떤 그 뭐 문학적인 것이 아니라 네. 어떤 상황을 차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. 네. 그냥 그 이상의 상상력을 못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렇게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네. 그걸 문학적으로 차용해 쓰는 게 아니라 였을 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손이라는 의미가 당시에 현장에 이게 자살이 아니라는 전제로 지금 저희가 좀 가고 있기 때문에, 그렇다면은 피해자의 손이 있고 가해자의 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중간에,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가해자 혹은 개입자가 있었다면은 뭐 말리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, 그런 손이죠. 그런 손을 잡고 놓은 거죠. 어떤 형태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. 그거를 이제 자기도 모르게 차용해 쓰는 거죠. 아주 이런 보통의 심리적 특성을 가진 분들의 매우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장난이 실수였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. 그 부분이요라고 볼 수 있는 거고,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이 추상적으로 가죠. 추상적으로 하는 거는 뭐 흔히 말하는 죽음의 세계, 삶의 세계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포장된 많이 자기 속에 김광석이 있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계속 하는 건데, 근데 마지막에 이게 들통이 나는 건 뭐냐면, 그래서 제가 저기까지 온 결론은 그거예요. 앞에 건 의미가 없어요. 내가 여기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. 변명을 하기 위해서 앞에 건 다 차용이 된 거니까. 말의 로직이 이거예요. 다른 건 그렇지만 결국은 나야. 말의 것이면 결국은 나야. 세 번째도 누구가 죽고 싶은 마음을 해요. 지저분한 발대기 싫다고. 그래서 나한테 눈빛을 보냈어요. 라고 하는 거. 나의 별명으로 또 가는 거죠. 네. 세 번째 인터뷰를 하면서 놀랬어요, 저는. 네. 보통 우리가 미망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. 그게 네. 좀 남성 중심적인 시대에 만들어진 네. 말이긴 하지만, 네네. 그건 뭐 그 배우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똑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. 만약에 배우자가 자살했어. 그러면 나 때문이에요. 내가 죽였어요. 뭐 이렇게 우리 자학하는 그런 인지상정이 있잖아요. 근데 첫날부터 그러더니 세 번째 인터뷰 했을 때는 아주 명확하게 저한테 따지더라고요.
자살하는 사람이 한둘이냐? 교통사고 당한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. 왜 이걸 자꾸 이렇게 아티스트 한 사람을 명예롭게 네네. 남겨놓지 왜 그러냐? 당신은 자식도 안 키우냐?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단히 강력하게 자살, 이제 그때는 뭐 추가적인 설명할 상황까지도 아닌 거죠. 그 디테일이 없어지고 세 번째 인터뷰했을 때는 자살인데 너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? 그리고 영화에는 안 나왔지만 너희 회사에 내 전화해서 너를 혼내주게 하겠다. 네. 뭐 문제 삼겠다. 뭐 부도국장 사장한테 전화하겠다.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.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인터뷰 중에서 첫 번째 장난이었어요, 실수였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성격 안에서 해석을 하면 다른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. 그것은 손을 놓지 말았어야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랑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. 현장 사건 당시의 구성을. 두 번째에서도 마지막으로 나온 말,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었다. 앞에서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포장을 많이 논리적으로 이제 쌓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기 변명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포인트는 여기서 결국은 이제 이걸 자신에 대한 설명, 이것 역시 자기중심성이 사고 안에서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구조를 따진다. 그렇죠. 논리 구조가 이번에 논리 구조는 그 진술이 다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세 번째도 김광석 씨가 막 항상 그런 괴로운 눈빛을 나에게 보냈다. 이것도 역시 자기중심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 자살이다라는 얘기는 밖에 포장된 논리지만 결국은 이 밑바닥에 깔린 건 자기중심적 눈빛을 나한테 보냈다. 라고 하는 거고 네. 항상 그런 눈빛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망각적 착각이죠. 네. 인지가 왜곡되는 과정일 수 있는데 그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네네.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였던 거고 그것 때문에 김광석 씨랑 충돌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. 네, 근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굉장히 사실은 어떤 선을 넘는 행위를 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이제 기자님께서 팩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화 사례, 그러니까 어쨌든 9개월 난 아이를 죽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같이 엮어서 안 볼 수가 없는데 어쨌든 자기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는 부분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헤어진 남자의 아이를 나에게 필요가 없다. 뭐 이런 식의 맥락으로 이제 메커니즘으로 이제 그죠? 그거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결혼했던 남자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. 인터뷰 속에서. 네. 자기는 외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나는 그런 줄 알고 외국에 살기 위해서 가로 닫고 결혼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혼했다. 뭐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. 그 남자랑 결혼해서 살면 외국에서 살 수 있었는데. 네, 그렇죠. 외국에서 살기 명확하죠? 위해서. 네, 아주 명확하죠. 목적이 있었다는 그렇죠. 얘기인가요? 네.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행동은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좋아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네. 외국 생활 내가 뽐나게 살고 싶어 난 그 콩콩 남자랑 결혼했다 이거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게 안 됐다. 안 되니까 당연히 난 근데 자기가 사실 속은 거다. 뭐 이런 취지로 그렇죠. 속은 거다? 답변을 그렇죠. 했죠, 저희한테. 저는 이 속은 거다라는 그 워딩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렇죠. 느낌이 드네요. 네. 그리고 그러니까 소금의 결과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. 소금의 결과가 그 아이잖아요. 뭐 인정 못하는 거죠. 소금의 결과가 그 아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좀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은, 그러니까 소금의 결과가 그 아이인 것까지는 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,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, 이 사람은? 거기서. 그렇죠. 행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여기서 나뉠 것 같은데, 그렇죠. 이 사람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네요. 그렇죠. 했고 네.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김광석 씨랑 또 결혼을 했죠. 그것도 행동을 한 거죠. 네.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. 네. 제가 그 아이를 낳아서 죽인 부분을 물어보고 그런 얘기를 김광석 씨한테 했느냐라고 되묻습니다. 그랬을 때 쓰는 워딩이 그 이야기도 지울 수 있었는데 라는 말을 해요. 결혼한 사실도 지울 수 있었는데 나중에 드러나면 곤란할까봐 얘기를 했다.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했다라는 답변을 하거든요. 근데 저는 들으면서도 결혼한 사실을 어떻게 지우지? 아이를 지운다는 그 연장선상에서 발언한 것 같고, 그리고 덮으려면 덮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문제될까 봐 그랬다라는 것도, 이게 부부간의 사랑에서 결혼을 하는데 그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가 나중에 드러나면 이게 시끄러워질까 봐 얘기 안 했다는 것도 이상한 거죠. 그렇죠. 뭐라고 했었냐면
강석 씨한테 미안해서 그렇죠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말 칠해놔 네네네. 그런 걸 먼저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나는 충분히 네. 이거 없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드러나면 내가 곤란해질까 봐 네. 이렇게 딱 하는 거죠. 그 조금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문제가 드러날까봐 이런 얘기는 마치 기업 간의 어떤 뭐 관계나 뭐 계약 관계에서 이 뭐 사실이 밝혀지면 뭐 계약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뭐 이런 식의 약간 좀 차갑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역시나 앞에서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어떤 캐릭터 안에서 좀 파악을 해보면은 좀 더 그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. 매우 도구주의적으로 사고하시는 분이죠. 실제로 그 주변에 친구분들이 있었어요. 측근들. 그런데 그분들한테 장례식장에 불렀답니다. 오라고. 2박 3일 동안 수고를 해줬는데 자기가 친구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이상하니까. 그리고 장례 끝나고 나서 너희들 더 이상 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. 이제 너희들 없이 난 조용히 살 거다. 그러면서 그 친구분들이 대단히 실망했던 기억이 나요. 이게 전형적으로 일종의 분 같은 형태가 되죠. 그러니까 과거를 스스로 지우려고 하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삶을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영화 같은 얘기예요. 네. 웨이트레스 했다는 것도 무슨 영화의 그 시나리오 같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럼 역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. 왜 웨이트레스를 했지? 하고 많은 직업 중에? 근데 뭐 웨이트레스 직군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뭐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예. 네. 직업적으로 초대형 A급 호텔이었어요. 지금도 있는. 거기서 이제 그 웨이트레스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다는 얘기는 있어요. 그러니까, 당연히 만났겠죠. 네, 교수님의 말씀으로 함의 된 건 뭐 제가 속전하게 말씀하자면은 이제 뭐 어쨌든 재력에 있는 분이 묵는 호텔이고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앞에서의 전력 홍콩 남자와 결혼했을 때 이 남자와의 결혼을 마치 이 남자의 결혼은 나에게 해외 생활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결혼했다라는 그 맥락 안에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렇죠. 부분이죠. 또 뭐 다른 누구를 폄훼하려고 하는 네. 건 아니니까. 네. 예. 직업을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. 예, 알겠습니다. 자,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분의 성격하고 이제 과거 이야기들을 조금 좀 살펴봤는데 실수로 했죠.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서 제가 귀에 딱 박혔습니다.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자님께서 음악 사업을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홍보 차원에서 그런 행사도 열면서 하려고 하는,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덕분에 지금 내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. 네,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인터뷰 내용, 기자님께서는 실수로 그 얘기가 나와버렸다고 하는 그 부분,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그 앞부분에 이분의 그 삶의 스토리와 함께 엮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지금 맥락일까요? 그분이 생각하는 부분은 상당히 그 소유욕이 강하신 것 같아요. 네. 상당히 소유욕도 강하고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하죠. 첫 번째 인터뷰가 왜 장난이었어요, 실수였어라고 했는가에 대한 것을 계속 그 머릿속에 맴도는데 누구의 장난이었을까라는 걸 차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. 네. 그냥 그 이상의 상상력을 못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렇게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네. 그걸 문학적으로 차용해 쓰는 게 아니라 였을 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손이라는 의미가 당시에 현장에 이게 자살이 아니라는 전제로 지금 저희가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피해자의 손이 있고 가해자의 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중간에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가해자 혹은 개입자가 있었다면은 뭐 말리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손이죠. 그런 손이죠. 그런 손을 잡고 거죠. 어떤 형태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. 그거를 이제 자기도 모르게 차용해 쓰는 거죠. 아주 이런 보통의 심리적 특성을 가진 분들의 매우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장난 실수였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.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,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이 추상적으로 가죠. 추상적으로 하는 거는 뭐 흔히 말하는 죽음의 세계, 삶의 세계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포장된 많이 자기 속에 김광석이 있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계속 하는 건데, 근데 마지막에 이게 들통이 나는 건 뭐냐면, 그래서 제가 저기까지 온 결론은 그거예요. 앞에 건 의미가 없어요. 내가 여기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. 변명을 하기 위해서 앞에 건 다 차용이 된 거니까. 말의 로직이 이거예요. 다른 건 그렇지만 결국은 나야. 말의 것이면 결국은 나야. 세 번째도 누구가 죽고 싶은 마음을 해요. 지저분한 발대기 싫다고 그래서 나한테 눈빛을 보냈어요.
라고 하는 거예요. 나의 별명으로 또 가는 거죠. 네. 세 번째 인터뷰를 하면서 놀랬어요, 저는. 네. 보통 우리가 미망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. 그게 네. 네. 좀 남성 중심적인.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교수님께서는 일단 첫 번째 인터뷰, 아직 준비할 시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왔던 그 인터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전 두 번째 인터뷰에서도 섹션 TV라고 가장해서 간 그 인터뷰에서도 제가 잘못 들은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마치 그 남편의 죽음인데 이게 아티스트로서 잘된 죽음이라는 느낌으로, 이게 마치 삶의 세계가 있고 죽음의 세계가 있는데 죽음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서 아티스트로서 뭐 어떤 거를 이룬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시더라고요, 아내분께서. 누구나 죽고 싶어 한다. 그건 네.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. 네. 김광석 씨는 자기 음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죽은 것이다. 이런 두 번째 인터뷰의 주요 핵심 요지죠.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한 말은,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. 그렇죠. 그 얘기를. 사실 이게 중요해요. 네. 이게 김광석의 장난이 아니라 장난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리고 이게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누가 들어도 이건 김광석 씨가 장난을 했다? 김광석 씨가 실수였다라고 듣겠지만은 이 사람의 이 강한 소유욕과 자기 중심성을 봤을 때 이것은 주어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실제로 당시에 1차 인터뷰 무렵에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. 그 손을 놨어야 했어. 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거거든요. 첫날. 네. 그 손을 놨어야 했어. 근데 그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. 일 수도 있어요. 그 상황이 머릿속에 왔을 수도 있어요. 여기서 이 손이 누구?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인연의 손이라든가 네. 뭐 이런 어떤 그 뭐 문학적인 것이 아니라 네. 어떤 상황